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이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NPR 조사에서 47%로 집계가 됐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진행된 조사보다 무려 8%나 올랐습니다. 자, 이 지지율이 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약 3주 전부터 인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연설 계기로 그 이후부터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그 퍼센티지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종합한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달만 해도 뭐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이제 다시는 이제 40%대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러한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현상을 보면요,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강경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또는 이제 양당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주 전에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연설 이후 거의 한 8%나 지지율이 올랐고요. 그동안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던 지지율이 이번 계기로 조금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도 비롯해서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사실 몇 달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여러 이제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좀 이제 우려의 이제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코트테일이라는 에펙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등에 업혀서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반대로 낙선할 수 있다라는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같은 후보들에게 큰 이득, 하지만 낮으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이 나왔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정 연설을 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테스트와 위기 또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전쟁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1년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 당시 무려 80%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높은 지지율은 생각하시겠지만 9.11 테러 이후에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몇 달 뒤 있을 중간 선거에서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민주공화 두 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이죠. 메디슨 코톤 의원이 최근에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폭력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의 이런 비난의 원색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참 안타깝다고 보고 있고, 예.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언급했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이 한 달이 되는 날, 이제 24일이 한 달이 되거든요. 네. 유럽 정상들과 정상 회담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문을 이제 분석해 보면 유럽의 안보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안해하는 이제 주변 국가죠.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이런 나토 회원 국가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결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 같이 이제 발표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들은 연방의회, 민주당, 공화당, 양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갈라짐을 보이고 있는 워싱턴 DC와 달리 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하셨듯이 이렇게 메디슨 커튼 의원과 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마르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이런 두 명의 이제 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오히려 또 두둔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예. 지금 매우 안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 시간대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 현재 공화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분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따르는 친 트럼프 세력 중에서도 이 두 의원이 있죠. 마디슨 커턴과 이제 마르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그 보수파로 또 갈려서 아하, 예. 또는 이제 가장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이 의원들이 두 명인데요. 이 의원들이 이제 아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 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고 또는 친 푸틴 정책을 이제 펼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러한 안타까운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같으면은 그 두 의원을 러시아로 보내라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 여기서 그런 반응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진 아직까지는 않는데요. 없습니까? 네. 퇴출시키자라는 그 의원직 퇴출시키자라는 움직임은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뭐 CNN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 이 커튼지 브라운 잭슨 이 판사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지금도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중대한 결함이 없이 통과가 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정치적 성과가 하나까지 남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것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잭슨 판사가 이제 연방 상원 인준을 받게 된다면 연방 대법원 그 233년 역사상 이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제 큰 정치적 승리와 또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동안 이제 최초 이제 흑인 여성 판사 대법관이 탄생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청취자분들은 벌써 지금 한 명의 이제 흑인 대법관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도 받는데요. 일단 1991년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제 보수 성향이 있죠. 클래런스 타메스 흑인 대법관이 있지만 이분은 남자고요. 이제 그동안 여성 흑인 대법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에서 여성 대법관은 총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남자 대법관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잭슨 판사가 이번에 인준을 받으면 여성으로서는 6번째, 그리고 흑인으로서는 3번째, 하지만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NN에서도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도 이제 연방 상원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또는 공화당, 이제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대방 이제 그 정권에서 그 추천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지난 대법관 인준 절차와는 달리 이제 크게 화제가 되거나 또는 크게 이제 뭐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요, 연방 대법관은 이제 대통령이 먼저 이제 지명을 하고요. 그 상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CNN은 나오는 것처럼 지금 검증 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 여기서 이제 연방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상원 전체 표결에서 100표 중 51표만 얻으면 인준안이 가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두 분도 잘 아시지만 상원은 50명의 민주당 또는 5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만약에 이제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연방 상원 의장을 겸하는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아도 이제 최종 인준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백악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분석가들도 저와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 전원 찬성 플러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서 이제 중간 선거를 분석해 본다면 이제 민주당의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요, 미국의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뜨거웠던 주택 시장 열기가 좀 식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값이 너무 올라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가장 큰 이제 위기 또는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뭐 가스값도 너무나 상승을 했고 여러 가지 집값,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바이든 정부와 각각 이렇게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이제 로컬 정부에서도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이제 법안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 뭐 400불의 뭐 가스 리베이트나 여러 가지 법안 그런 정책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연방 쪽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물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로 연준을 그 퍼센티지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물가 상승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파월 의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스 프라이스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알래스카에서 보유하고 있는 Strategic Petroleum Reserve에서도 또 대대적으로 이제 가스를 풀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불안과 이제 부담을 좀 더 줄여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뚜렷한 그 정책들은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곧 지금 발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이 끝나자마자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미국 이코노미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파월 의장도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최대한 이제 막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